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이고요. 일단 비트코인이 오늘 아침부터 해서 조금 많이 올랐죠. 상승이 있었는데 상승을 하면서 무슨 말이야? 상승을 하면서 상승하면서 이제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전고점 같은 경우는 뚫지 못했고요. 일단 한번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올라주면서 4시간 봉으로 봐도 거의 이제 빅롱에 해당하는 엄청난 이제 좀 상승이 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살아났다. 장이 다시 좀 느낌이 좋았다. 왜냐면 이게 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58,000을 한번 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다시 꺾였잖아요. 그래가지고 3일에 꺾이고 나서 이제 이 꺾인 시점부터 좀 다시 한번 저항 테스트를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해외 분석가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좀 전문가들 의견이 많았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다른 방송들이나 뭐 그런 커뮤니티를 봐도 좀 이번에 하락하고 가지 않을까? 이런 되게 의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무색할 만큼 좀 강한 상승이 나왔어가지고 11월 한 둘째 주까지 해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좀 상방으로 잡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장이 굉장히 좀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래서 11월 장 좋고 12월 장까지 좀 이어지면서 알트 피날레 해주고 이제 내년 뷰는 아직 조금 더 나와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1월, 2월까지는 조금 연말까지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한 첫째 주 정도까지 나온 이런 시장 장세, 추세 이런 걸로만 봐서는 연말 좀 좋지 않을까? 하지만 좀 역시나 시장은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에 대한 의견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렴하셔서 항상 변동성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여러가지 전략을 짜 놓으시길 바랍니다. 상승에 대해서만 전략을 짜놓으면은 갑자기 하락이 왔을 때 이렇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속에서 최적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잘 짜놓으셔야 돼요. 그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포트폴리오나 뭐 비중 이런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잘 짜두시고요. 요건 렉트 캐피탈 분석인데요. 역시나 똑같은 차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오늘이겠죠. 사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초록색 저항 구간을 이제 조금 벗어난 느낌으로 상승이 의미 있는 상승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전고점이 67,000 이 빨간색 라인을 깨는 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요거가 이 추세로만 간다면 이 힘으로만 간다면 금방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도미넌스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요. 도미넌스를 이제 좀 포기해야 될 때가 왔나? 왜냐면 이제 시장이 좀 성숙해진 만큼 플랫폼 코인들, 다른 플랫폼 뭐 이더리움을 포함한 뭐 솔라나, 분브, 뭐 다른 에이다, 폴카다, 아발란체, 루나, 테라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시총이 그렇게 예전만큼 좀 엄청난 흡성으로 비트가 이런 자금들을 담아오지 못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도미넌스에 대한 욕심은 조금은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65% 이상, 막 70%에 육박하는 그런 도미넌스의 상승은 조금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뭔가 바램? 염원? 같은 거 좀 계속 있죠. 왜냐면 그렇게 가야 연말에 더 활활 타오르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같이 계속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체 알트코인 마켓캡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도미넌스랑도 좀 어떻게 보면은 도미넌스랑 연관은 없겠네요. 도미넌스랑 연관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주봉 알트코인 마켓캡 주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계속해서 전고점을 찍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찍어 나가고 있지만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전 고점보다 훨씬 더 높게 이게 삐쭉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총 자체로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량도 많아지고 펀더멘탈도 강해졌고 자금들이 굉장히 좀 유동성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왜냐면 좀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그런 자금들에 의해서 많이 올라온 거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업커밍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미터블 이 물량 같은 경우가 이제 코인리스트에서 세일했던 물량이 아직 기술적 문제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이제 9일 한국 시간으로 10일 정도에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많다 커뮤니티 세일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길드 오브 가디언즈 요것도 코인리스트 세일이 진행될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11월 11일부터 페페로데이부터 폴카닷 옥션이 파라체인 옥션이 진행이 쭉 되고요. 오미세고 스냅샷이 12일 하고 나서 19일에 에어드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팩 같은 경우도 이제 임파서블 파이낸스 뿐만 아니라 레이디움 엑셀레이터에서도 세일이 진행되죠. 그래서 요거 자격 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꼭 참여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요즘 많이 핫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 펜토큰 펜토큰이 또 런치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EBA라고 요것도 엘피스라는 엘피스 배틀인가? 엘피스 배틀 요게 이제 요것도 P2E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진행되니까 풀즈에서 진행되는데 요거는 따로 그 화이트리스트를 또 풀즈 아니어도 그러니까 풀즈 토큰이 없어도 받는다고 해서 요것도 신청을 해보시고 이제 비코노미가 또 연락이 되네요. 되게 이슈가 뭐가 많네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로딩이 느리죠? 바이낸스에 이제 또 문리버라고 전에 쿠사마 관련해서 진행했었던 토큰이 상장이 됐죠. 근데 이제 문리버 한번 볼까요? 아까 400달러 좀 위로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새로 고침이 안 돼 있네요. 이거 렉이 좀 심해가지고 한 400달러 정도 상장하자마자 조금 올라갔었다가 400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고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네요. 기존에 쿠코인에서 되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었던 토큰인데 요게 좀 해외 그러니까 몇몇 분석가들에 의하면은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초반에 소개를 좀 드렸었잖아요. 이거를 상장하자마자. 그래서 요게 쿠사마 어떻게 보면은 그때 굉장히 좀 기대감을 높여놓은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폴카닷에 어떻게 보면 좀 방아쇠 역할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괜찮은 코인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분석해보시고 접근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뭐 지금 당장 매수 추천 그런 건 아닙니다. 공부해보시라는 의미고요. 요거에 이제 폴카닷 버전이 이제 문빔이라고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시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지금 8일 9니까 11시 곧 상장이 되겠네요. 후오비 후코인 게이트아이오 요 정도의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오래 질질 많이 끌었어요. 얘네가 예전에 리퍼블릭에서 세일을 진행하고 나서 뭐 나올 듯 하다가 막 여기저기에서 또 막 아이디어로 뭐 조금 뿌리고 홍보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질질 끌다가 조금 잊혀졌는데
잊혀졌었다가 이제 다시 좀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리퍼블릭에서도 최근에 좀 이제 리퍼블릭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크립토 마켓 말고도 그런 ICO 뭐 그런 걸 진행하는 사이트인데, 리퍼블릭이라고 최근에 좀 크립토 마켓 관련해서도 프로젝트들도 거기서 좀 몇 개 상장을, 그러니까 상장이 아니라 이제 ICO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리퍼블릭이라고 사이트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더라? 약간 코인리스트가 자기네 그런 시드 투자를 진행하면서 이제 알아서 이제 프로젝트 분석도 하고 검열도 하고 투자 기회도 이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퍼블릭도 좀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제2의 코인리스트 이런 뭐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간간히. 근데 지금 코인리스트급은 아니고 사실상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 이제 카데나라고 과거 코인리스트에서 세일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 코인이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데나는 왜 카데나 너만 코인리스트 출신인데 왜 너만 이렇게 가격이 낮아,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약간 내다버리는 자식 그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카데나 상승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KDA라고, 약간 저는 이거 보면 약간 롤이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필데어시 그 KDA 스킨이 있는데 잡소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달 전 기준으로만 볼까? 한 달 전 기준으로 봐도 거의 10배? 10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상승했는지, 좀 해외에서 뭐 관련 이제 플랫폼 코인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많이 이렇게 좀 의견이 덧붙여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온 것 같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은 3억 달러가 넘는, 거의 4억 달러죠. 그리고 동시에 보시면 이것도 쿠코인에서 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약간 말은 안 했는데 지금 카데나 하고 이제 시리 그리고 물리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쿠코인에서 초기 좀, 시리는 좀 제외하고 물리버랑 카데나 같은 경우에 이제 쿠코인에서 좀 빌드업을 하고 바이낸스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쿠코인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약간 좀 아직 메이저 되기 전 코인들 중에서 좀 괜찮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뭐 베라시티 같은 경우도 좀 그런 프로젝트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쿠코인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많이 말을 했었는데, 이런 보석이 또 쿠코인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코인 자체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 쿠코인도 지금 거의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쿠코인 진짜 이 18년도 때 진짜 엄청 올랐었는데, 와, 이때 가격을 지금 다시 어떻게 또 보네요. 진짜 이게 0.5달러였다가 20달러 갔다가 다시 0.5달러 갔다가 지금 다시 20달러가 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4년의 세월 동안 굉장히 저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17, 18년 때 이렇게 전고점을 찍고 꺼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거는 그만큼 내실이 있는 프로젝트라는 거고, 그만큼 이 거래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좀 펀더멘탈도 강력하다, 정말 알짜배기 좀 그런 거래소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데나 보시면은 다른 이제 플랫폼 코인들이랑 좀 비교를 많이 해놨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장단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카데나 같은 경우는 좀 저도 딥하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나중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굉장히 핫하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거를 좀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14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체인별로 보시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폴리곤, 팬텀, 아발란체 체인별로 이렇게 뭐 덱스, 뭐 랜딩이라든지
뭐 일드 파밍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대표 체인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뭐 덱스라든지 이런 게 있죠. 뭐 팬케이크, 퀵코인, 퀵스왑 그리고 뭐 트레이더조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고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방송 끝날 때쯤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를 이제 코인별 코인을 크립토 서치 사이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크립토 서치 사이트죠. 이제 코인 개코, 코인 마켓 캡,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뭐였죠? 크립토 랭크, 크립토 랭크죠. 크립토 랭크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대표적이죠. 근데 저도 마켓 캡이랑 개코 정도, 마켓 캡을 좀 위주로 쓰고 보조 지표로 개코를 쓰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핫했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이 사이트별로 좀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시바이누가 전 세기를 좀 사실상 우리 코인 하는 사람들을 지금 시바이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시바이누가 굉장히 핫했고요. 최근에 그리고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에는 좀 메이저 위주로 많이 있네요. 그래서 솔라나, 뭐 마나, 그리고 뭐 이거 헬리움 맞죠? 헬리움이고 그리고 뭐 방금 말 나왔던 카데나, 엔진, 샌드박스. 그러니까 좀 트렌디하네요, 굉장히. 최근에 좀 핫했던 메타버스 쪽 그리고 플랫폼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코 같은 경우는 뭐 아발란체, 뭐 스타 아틀라스, 에이다패드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뭐 가짜 언체인드, 에피니티 라든지 뭐 블록토피아 라든지 뭐 일론 도지, 이미터블 X 여기도 굉장히 좀 많이 핫하네요. 그래서 좀 여기에 많이 나와있던 프로젝트들이 요즘 보시면은 가격 상승으로 많이 이어졌을 거예요. 이런 트렌드들을 좀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여기 또 나와 있네요. 뭐 이게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시바이누, 뭐 카데나, 뭐 베이비 도지, 샌드박스 방금 말했던 거 다 나와 있네요. 마나, 타임, 뭐 폴카다, 스타 아틀라스, 이더, 크립토닷컴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하죠. 물리버도 있네요. 솔라나 있고요. 에이다패드 있고요. 방금 나왔던 애들이 여기 다 그냥 있습니다. 요즘 폴카 브릿지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PBR 1코인.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제 인절미라고 민코인, 한국 민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에어드랍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신 분들은 참가하셨을 텐데 요게 저도 좀 몇 개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짭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가하신 분들은 되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한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거였는데 참가하신 분들은 한 70클레이 정도 되겠네요. 70클레이면 한 14만원 돈. 진짜 굉장히 꿀이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클릭하면은 1000개 정도 더 줬으니까 이제 얼마야? 170 클레이 맞나요? 170 클레이면은 거의 한 35만원 돈? 30만원에서 35만원 돈 정도를 받으셨겠네요. 굉장히 짭짤하다 이런 밈코인들 따라가는 것도. 그리고 뭐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SM에서 여러분은 에스파라고 혹시 아세요? 에스파라고 이제 좀 젊은 애들은 이제 많이 아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쪽 힙합에 관심 있는지는 제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에스파가 있는데 이제 뭐 넥스트 레벨 같은 약간 좀 핫한 그런 노래들도 있고 얘네가 SM인데 얘네가 어떻게 보면 좀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거랑도 굉장히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가상인물. 그러니까 이수만이 예전부터 SM 이수만이 예전부터 17년 18년부터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뭐 AI라든지 뭐 가상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그때 파이코인이라고 그 다단계 파이코인 말고 다른 파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이 네트워크였나요? 파이 프로젝트인가? 파이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파이 네트워크가 아마 다단계고 파이
프로젝트 파이, 이게 AI 관련된 이제 이수만이 예전에 투자했었던 파이코인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다단계 이제 파이 네트워크랑은 다른 예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는. 그래서 요게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부터 해가지고 이수만이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은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연계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고도 하이브라고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이제 그쪽도 진출을 하죠. 거기 이제 두나무랑 뭐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실물 좀 경제, 실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실물 문화라고 해야 되나?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문화를 갖다가 이제 NFT나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거랑도 좀 연계가 되는 지금 이제 좀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또 솔라나 활용을 하려고 좀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굉장히 좀 간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17년, 18년 때도 이제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간 보다가 철회한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임팩트 있게 기억을 했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쨌든 얘네들도 진출을 하려면은 플랫폼이 필요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이 필요하고, 신한은행이 헤드라이시를 이용하는 것처럼 기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쪽으로 편입이 되려면은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플랫폼, 뭐 요즘 굉장히 많이 핫한 뭐 솔라나, 뭐 이더리움, 뭐 테라, 루나, 뭐 코스모스 아톰, 뭐 이런 애들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뭘 계속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에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K-팝 특정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K-팝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산업, 다른 이제 뭐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이게 이어지면서 이제 플랫폼과 블록체인 플랫폼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게 왔을 때 이제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상승 혹은 그런 자금의 유동성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문화산업에서 굉장히 좀 트렌디한 산업의 한정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뭐 만약에 나중에 뭐 영화, 뭐 게임, 뭐 지금 게임 이미 들어오고 있죠. 뭐 영화라든지 또 뭐가 있죠? 뭐 스포츠도 뭐 좀씩 들어오고 있죠. 팬토큰 같은 것만 해도 굉장히 뭐가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뇌가 굳었지. 굉장히 뭐가 많고 그런 것처럼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블록체인 미래가 밝다. 물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해가지고 뭐 실패하고 뭐 퇴짜 맞고 혹은 뭐 사이클에 맞물려가지고 막 날아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실물 경제랑 굉장히 접목되는 시기까지 왔다. 왜냐면 우리가 17년, 18년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더리움 어디다 써? 이더리움 그래 뭐 플랫폼 코인인 건 맞는데 뭐 어떻게 어디다가 쓸 거야? 왜냐면 그때만 해도 뭐 기술적으로 뭐 레이어 2라든지 뭐 지금처럼 빠른 플랫폼 레이어 1 플랫폼 코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는 이제 NFT나 뭐 디파이라든지 뭐 이런 자산들이랑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좀 같이 투자를 더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랑도 좀 연관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여러분들 아시죠? 엔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로 굉장히 많이 핫한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건 은진이라고 많이 예전에 불렀었죠.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도 시총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게 17년, 18년부터 있었던 코인이에요. 저도 이제 17년, 18년 때 좀 많이 투자를 했다가 톤졸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때거든요. 지금 이렇게 올랐죠. 그만큼 이제 내실이 있는 프로젝트. 아까 쿠코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점이 있었고 저점이 있었고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는 그만큼 내실 있는 실존하는 실제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 진척도가 있었던 프로젝트였다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제 코인, 몇 안 되는 코인. 왜냐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엄청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라졌어요. 진짜로 휩쓸려 나갔고 진짜 사라졌고 도망갔고 먹튀했고 이랬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이 진짜 몇 없거든요. 그만큼 진짜 좀 근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좀 근본 프로젝트가 엔진 코인이 이제 NFT 관련 좀 특히 이제 게임 메타버스 이쪽에 좀 힘을 실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폴카답 버전으로 얘네가 출시를 한 게 과거 그 코인리스트에서 진행했었던 IEO 진행했었던 애피니티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엔진이고 애피니티라고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엔진의 그러니까 자회사 느낌인 거죠. 자회사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폴카닷 버전으로 나온 거고, 지금 폴카닷이 좀 폭발력 있게 성장한다면 애피니티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괜찮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애피니티랑 또 폴카닷 해가지고 이제 1000억 정도를 또 메타버스 펀드로 조성을 해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나 P2E 이쪽 많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랑 좀 많이 어울리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아닌가. 엔진, 애피니티.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에 조금 소액 담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굉장히 많은 돈 때려 박으라는 거 아니에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소액은, 제 기준의 소액은요 진짜 소액이에요. 그래서 1%? 자산 1%? 만약에 여러분들이 1억이 있으면은 1%면 얼마예요?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정도 투자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좀 오해하셔가지고 소액? 10% 말하는 건가? 아싸 나 10% 투자해야지 약간 이렇게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투자하시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또 영상 내용이 너무 긴데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내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어디 갔어? 방송 말미에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인 좀 이해도를 담기 위한 내용이라서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서 내일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연말 불장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